이번 시간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 2.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표준교재 33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 즉 말해서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으며, 가입자는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입자는 전 국민과 외국인 일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인데, 일단 여러분은 외국인 일부, 그러니까 전 국민과 외국인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대상자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 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성격을 아시면 이 대상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인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장기간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요양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65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노인이라고 함께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대상자를 노인이라는 요건에서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노인이라고 보고, 장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한두 달 아픈 사람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요양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노인, 장기, 요양,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노인성 질병이란 어떤 것이냐? 노인성 질병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중풍 후유증, 진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진전은 나이 드신 분들의 간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간질, 몸이 갑자기 떨리는 현상이 있는 것을 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성 질병이 아닌 건 결핵이나 당뇨, 난청,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의 여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 첫 번째 노인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 6개월 이상, 요양이라고 하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70세 남자. 자, 이분은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건 세 가지 보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요건, 70세 남자로서 70세로서 노인이라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장기라는 요건을 좀 놔둬보고요. 요양이라는 요건 보겠습니다. 요양이라는 요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죠.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 요양의 요건 갖췄습니다. 그러면 장기라는 6개월 이상 아파야 된다는 이 장기라는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여기에서 보면 결핵이라는 질병은 한두 달 치료해서 낫지 않는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를 해야만 낫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노인이라는 요건과 요양이라는 요건,
장기라는 요건을 세 가지를 다 갖추어서 노인 장기왕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계력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에는 70세고 밑에는 60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노인이라는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요건. 노인이라는 요건은 60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60세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성 질환은 계력은 노인성 질환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 60세 남자인 계력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노인의 요건부터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 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 여자분입니다. 자, 여기는 노인의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성 질병이면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죠. 자,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요양이라는 요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요양이라는 요건까지를 갖추었는데 장기간이란 뭘로 판단하느냐? 혈관성 치매는 나을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질병이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장기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요건 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85세 여자분. 여기는 병원에 입원 중이면 노인. 자, 장기왕 신청 및 판정 절차 제목은 35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은 3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신청할 수 있는 인정 신청자는 누구인가?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자가 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나 이웃, 통장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나오는데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거주지라고 하면 주소지하고 관계없이 현재 어르신이 현재 계시는 데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하는데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자, 등급판정 결과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등급판정은 등급은 1, 2, 3, 4,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요양 인정 점수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 점수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인데 여러분들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점수가 몇 점 이상인가? 60점 이상이죠. 그래서 3등급은 60점 이상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자,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1등급은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5등급은 치매 환자, 인지 지원 등급도 치매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상태는 제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1등급 전적으로, 2등급 상당 부분, 3등급 부분적으로, 4등급 일정 부분을 조금 제가 다른 말로 전적으로를 진, 상당 부분을 상, 부분적으로 부, 일정 부분을 인 해서 진상 부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장기왕 판정 결과, 인정 점수에 따른 판정 결과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등급 판정이 결정이 됐으면 판정 결과가
결정이 되면 판정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판정 결과 통보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주는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급여의 종류와 급여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서비스의 횟수,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기간의 원칙인데요.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소한 2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갱신할 때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유효기간은 좀 다릅니다. 자, 1등급은 4년, 2 내지 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자, 서비스를 받은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를 보면, 첫째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 받는 것. 다음에는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 받는 것. 그리고 기타 특별히 현금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방문 요양은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목욕해 주는 것, 방문 간호는 간호사 등이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 센터에 나가서 서비스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주야간 보호. 여기서 요즘 흔히 말하는 어르신 유치원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저는 이걸 그 전에 노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집에 오는 것. 그렇다면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가서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이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며칠 이상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고 집으로 오는 게 단기 보호 서비스.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는 여기 복주연구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복주연구도 어떤 보험급여의 종류에 들어가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필요한 용구들을 구입하거나 대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가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에는 복주연구가 해당되고요. 다음에 시설급여입니다. 시설은 입소해서 서비스 받는 걸로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이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여기에 그룹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래서 9인 이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현금을 준답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현금을 주는 게 특별현금급여인데, 거기에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거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현금을 특별현금 급여 중에 가족요양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한이란 말은 방문요양에 상당한,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해주면 방문요양이 되는데, 방문요양에 상당한이란 말은 요양보호사 아닌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걸 방문요양에 상당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아닌 가족이 요양보호사 한 것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 이걸 가족요양비라고 하고요.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비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인가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했을 때
장기환기관이 제공하는 것에 상당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가시설에서 장기환기관에서 서비스한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특례요양비입니다. 네, 현재 특례요양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간병비로 지급되는 것. 그러니까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해당되는데 간병비만큼이라도 노인 장기환보험에서 제공하자 하는 취지로 현재 이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요양병원 간병비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환 급여의 종류, 특히 재가급여, 시설급여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현금급여도 종종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노인 장기환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느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보험 가입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이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노인 장기환보험의 재원인데, 첫 번째 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통합고지하고 있죠. 하지만 징수에는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라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10.25%를 노인 장기환보험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은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일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 내지 60%를 경감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내지 60%를 경감해 주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무료입니다. 자, 무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인 부담금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본인이 내야 될 금액의 40 내지 60%를 경감받는 거다. 정말 깎아준다는 거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아예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럼 비급여 항목은 뭔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식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식재료비가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42쪽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은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은 서비스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주로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는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의 절차. 첫 번째, 서비스 신청. 등급을 받은 대상자들은 서비스 신청을 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방문 상담을 하고 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평가를 해서 어떤 대상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에 따라서 상담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서비스가 필요한지 오후에 필요한지 하루에 3시간이 필요한지 2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 이런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가지고 보호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하고 보호자 욕구가 이러니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본인은
비용을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고 서비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고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나 대상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비스 받겠습니다. 비용도 저희가 그렇게 부담하겠습니다 했을 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달지 해서 서비스를 계속한달지 혹은 종료한달지 어떤 변경을 한달지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절차 계속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의 서비스 신청 및 상담인데요.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한데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가 적혀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비용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비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자, 대상자가 서비스를 한 달에 몇 번을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가 아니면 본인 부담에 대한 비용이 적혀 있는 서류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그전 같은 서류인데 그전 명칭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이게 2021년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등급 외자의 지원 사업입니다. 등급 외자의 지원 사업이면 지금 교재는 46쪽이 되겠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연계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과 연계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에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